요 대한민국 울음치료사 1호 우리 김선호 소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. 저는 한때 잘 나가던 청년 사장이었습니다. 경치 좋은 산자락에다 식당을 내고 닭백숙을 팔았습니다. 오. 식당은 손님으로 붐볐고 주머니는 금세 빵빵해졌습니다. 몇 년 뒤 저는 돈을 많이 모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. 사업을 확장할 생각으로 빚까지 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. 그런데 얼마 안 있어 IMF라는 폭풍우가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. 제 땅과 건물도 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. 사업은 부도가 났고 저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됐습니다.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저를 떠나갔습니다. 1년 가까이 서울역 주변을 헤매며 배회하며 노숙을 했습니다. 그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한 채 살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두 다리가 없는 아저씨가 배로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수세미를 팔고 있는 걸 봤습니다. 그런데 그 아저씨의 표정이 너무나 밝은 걸 봤습니다. 저렇게 힘든 처지에 있는 분도 웃으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?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. 그때 마침 서울역 광장에서 웃음 치료를 하시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. 웃음 치료사가 되면 나도 다시 웃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분을 따라다니며 웃음 치료를 배웠습니다.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어엿한 웃음 치료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.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 중에 자꾸 제 시선을 멈추게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. 매주 웃음 치료를 받으러 찾아오는 40대 후반의 여자분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신나게 웃다가도 웃는 게 끝나면 곧바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겁니다. 아하. 왜 그럴까 싶어서 하루는 강의가 끝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선생님은 가슴속에 아픔이 많으신가 봐요. 어머, 강사님 점도 보세요.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얘기를 풀어갔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내용이 심각해졌습니다. 어렸을 때 당했던 학대가 50이 다 된 지금도 마음속 깊이 응어리가 되어 남아있다는 말을 하면서 여인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그분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면서 그냥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. 한참을 소리내어 울더니 어느 순간 울음을 그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. 멋쩍은 듯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는 그 여자분 얼굴은 신나게 웃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밝게 빛나 보였습니다.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.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웃음만큼 울음도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말이죠. 그분은 실컷 울고 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. 다음 주 웃음치료 모임에서 본 그 여인은 진짜 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. 그 뒤로 저는 울음에 대해 연구했고 웃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울음 치료사가 됐습니다. 네. 오늘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때론 웃기고 때론 울리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. 와우. 아니 우리 김선호 소장님이 지금 이제 모습으로 봐서는요. 어디 노숙을 하셨다는 걸 전혀 상상을 못하겠는데. 다들 깜짝 놀라죠. 예, 아니 정말로 노숙을 하신 거예요? 네, 저 서울역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분들처럼. 네, 그분들처럼 그랬습니다. 그 서울역 옛날 역사에 있는 분들이 신역사 KTX역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. 왜 안 가느냐고 뭐 그걸 좀 깨끗한 데 가서 네. 노숙을 하지 그랬더니 새집 증후군 때문에.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예. 거기 서울역에서 노숙할 때 웃음 치료사가 활동하는 걸 뉴스로 제가 봤어요. 예. 이게 한 몇 년 됐죠? 몇 예, 년 된 정말 거죠? 중요해요. 사실 꽤 오래된 얘기죠. 네. 10년도 넘은 얘기죠. 예. 예. 아 그때 이렇게 해갖고 또 그걸
배우시고. 그러면 우리 김선호 소장님을 보면은 야 강의하셨을 때 네네. 뭐 여러분들이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거기. 그렇죠. 예. 야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난 반드시 제기할 거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좀 많은 편이죠. 그렇게 또 강의가 제 강의가 이제 울음 치료라고는 하기보다는 이제 또 긍정 마인드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. 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네. 근데 어떻게 억지로 울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? 억지로 울기는 정말 힘들죠. 네. 억지로 울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네. 감성 터치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심리학자 좀 앞에 계시지만은 네. 심리학도 많이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 상황도 만들어줘서 네. 그 처음에는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감동이나 공감해서 울다 보면 자기의 이제 그런 그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울게 되는. 예. 네. 그 단초를 좀 제공해 주시는 거죠. 그렇죠. 그건 좀 단초를 제공해 주는 거죠. 네. 그러면 슬픈 영화 같은 거를 일부러 이렇게 좀 틀어놓고 그렇습니까? 슬픈 영화도 제가 치료하는 방법에 슬픈 영화를 틀어놓지는 않지만은 예. 이제 우리가 슬픈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가 슬프다 할 때 울어야 돼요. 그냥 보면서 참지 말고. 예, 참지 말고. 저 아까도 뭐 잠깐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 PD님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도 네. 내가 슬픈 드라마를 보다가 옆에 아들놈이 보고 있어서 창피해서 안 울라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친다 이러시는 데들 울어야죠. 네.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? 그 요즘에 그 아이 그 교도소에서 7일간의 사랑을 많이 울었어요. 그거 하면서 남자들이 부류가 그건 나누는 거예요. 울다가 웃다 그런다면서. 같이 막 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. 혼자서 막 눈물을 거꾸로 삼키는 사람도 있고. 그 눈물을 거꾸로 삼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? 그렇죠. 스트레스 호르몬 쌓이죠 그러니까 몸속에. 아내가 볼까봐 애들이 예, 볼까봐 예. 그랬는데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도 괜찮아요. 우리 김선호 소장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네. 우리 한국 민족 자체적으로 한해에 있거든요. 그래요. 맞습니다. 한이 민족. 그래서 특별히 더 눈물을 흘릴 때 그걸 정화시킬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. 네. 특별히 저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. 자기와 아팠던 부분이 공감이 될 때 그때 눈물이 터지거든요. 예를 들면 그러네요. 만약에 우리 김선호 소장님 강의를 들었던 노숙자가 그걸 듣고 들었다. 네.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완치되고 회복되었던 분을 이야기를 해서 하잖아요. 거기서 굉장한 공감과 치유가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사실은 걸림돌이 아니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울어야겠군요. 큰 울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김선호 소장님 말씀 중에 이제 노숙자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렵게 힘들게 노숙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. 혹시 라디오가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용기를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.